네, 디지털 업무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의나 아니면 콘텐츠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업무의 핵심은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는 질문이 저는 스마트폰으로도 일을 하고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뭐 i7 노트북이고 뭐 아레아 한글도 사용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 디지털 방식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어 그렇게 전사나 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지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도구만 바뀌었지 옛날에 일하던 방식, 즉 아날로그에서 일하던 방식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디지털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 new way로 일하는 것이라서 요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참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드리면은 뭐 인제 그때는 저도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디지털 기업이나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방식, 어 인제 사용하시는 노트북은 i7, i9 최신형 노트북이죠.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일하시는 게 카톡, 아웃룩, 아레아 한글, 또 뭐 급하면은 다이어리에 메모해서 일정 관리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SMS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대체품이고요. 아웃룩이라는 것은 이메일, 처음 옛날부터 사용하던 이메일 통합 관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아리아 한글은 사실은 어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했던 그런 저작 도구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세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 모두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디지털 도구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세스 방법을 이용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새로운 프로세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고 결국에 다시 윈백,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런 도구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그냥 나는 우리 회사는 옛날부터 이렇게 일했어. 여기에 좀 맞춰 줘." 인제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이거 너무 사용하기 불편해."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겠다." 뭐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아래 한글로 출력해서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뭐 많이 사용하시는 슬랙 같은 거, 이것도 통합 환경이죠. 슬랙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직원의 계정으로 슬랙을 구독을 해야 되고요. 슬랙이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슬랙을 맨 처음에 쓰실 때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변화 관리 기간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아, 슬랙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슬랙이나 뭐 잔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시는 뭐 노션, 뭐 트렐로, 뭐 먼데이닷컴 이런 것들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제 목적용 디지털 도구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처럼 범용, 협업 위주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인제 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것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슬랙도 있고 노션도 있고 잔디도 있고 트렐로도 있는 그런 협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이죠.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메일로 한 땀 한 땀 자료 작성해서 보내고 또 회신 받고 또 뭐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협업 작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사업 관리라고 하는 분이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그 뭐 1 장은 네가 써, 2 장은 누가 써,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뭐 한 "일주일 뒤에까지 다 제출하세요."라고 하면은 또 제출된 거 가지고 다시 또 통합하고 다 정리하고 해서 또 한 2-3일 있다가 또 보내주죠. "다시 또 수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공간으로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일하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산출물이 나오고 뭐 협의하고 회의실이고 이런 공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구글 닥스라고 하는 워드나 아래 한글 대체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서 저작 도구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큰 변화가 페이지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공간은 우리가 모여서 콘텐츠도 내용도 작성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업무도 정리하고 뭐 이러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거 아주 멋있는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필요한 자료를 볼 수가 있고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필요한 업무에 관련된 사람과 회의를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것이지, 뭐 메타버스처럼 만들어 놓고 뭐 워킹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 업무를 쪼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인제 홍길동 사원, 뭐 사오정 대리, 일자리 팀장 이렇게 3 명이서 일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뭐 좀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카톡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이메일이 있어야 되고 또 수많은 버전의 문서 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뭐 PC에도 저장하고 뭐 서버에도 저장하고 또 카톡 같은 거는 또 클라우드에도 저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료도 분산이 되고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사오정 대리가 홍길동 사원한테 업무 지시하고 문서 주고 할 때도 뭐 카톡으로 하나 보내야 되고 이메일도 작성해야 되고, 또 홍길동 사원은 잘 모르면은 다시 또 이메일 회신해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너무나 많은 메시지, 너무나 많은 문서들이 오고 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 사실은 여기에서 저 아래 한글이나 카톡이나 아웃룩을 다 제거를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뭐 30년 전 그냥 우리가 컴퓨터가 없이 일하던 업무 환경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단지 지금은 이런 우리 i7 노트북에서 저런 디지털 어 도구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지, 크게 업무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공간에서 채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고 자료도 교환하고 이런 공간이 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간은 또 뭐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관련 없이 모두 다 액세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할 수 있으면은, 사실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가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날로그에서 홍길동 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젝트 시작에서 종료까지 정말로 많은 대화와 저장, 문서 저장, 또 카톡, 또 이메일 해신, 또 뭐 참조, 수문 참조, 이런 이메일들, 다양한 문서 포맷, 또 나중에 검색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버전 관리, 또 뭐 인수인계도 사실 어렵고, 뭐 보관 형태도 다양하고, 보관 장소도 많고, 문서의 버전도 많고, 자, 이런 걸 다 모두 다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해킹이나 정보 유출, 또 랜섬웨어,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프로젝트 폴더가 갑자기 랜섬웨어가 걸려버리면 사실은 퇴근하고 싶겠죠. 이제 이런 것을 디지털 환경으로 바꿔주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이 공간, 방금 말씀드린 그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안에 들어가면은 내용도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고, 여기 안에서 채팅, 뭐 업무 할당도 할 수가 있고, 또 업무 할당된 거 결과 확인도 하고, 일정 관리도 하고, 채팅도 하고, 검토도 하고, 모든 걸 다 이 공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접속할 때는 아무나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정별로 권한이 있어야지 들어가 작업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디지털 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AI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출이나 오남용 이런 것도 통제가 되고요. 당연히 해킹이나 데이터 보안, 뭐 랜섬웨어 이런 거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사용하는 것도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이런 다양한 앱들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은 또 우리가 서드 파티 앱을 애드온 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차트를 뭐 복잡하게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더 차트를 전문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서드 파티들을 애드온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회사 계정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렇게 워크플레이스가 돼야지 AI들도 이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AI가 사실은 내 컴퓨터에 접속해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도 좀 시연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워크플레이스라고 디지털 환경에, 클라우드에 있어야지 누구나 액세스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자,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경험을 해보시지 못하면은 저 고지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디지털 방식으로 일해야 되고, 이제는 디지털 방식, AI랑 함께 일하면은 생산성 차이가 뭐 10%, 20% 좋아지는 게 아니고 2배, 3배 이런 식으로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디지털 환경으로 2025년도에는 전환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